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주차 오늘 동영상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면 이제 9주차부터는 아마 선생님들하고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대면 수업에서 선생님들과 즐겁게 웃으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론 중에서 이제 노인복지 목적과 원칙, 노인복지 발달 과정과 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일상의 노인의 어떤 복지의 원칙,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현대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떤 많은 일상의 어려움들을 공부를 했다라면, 그 다음에 노인의 여가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사회적인 어떤 지원 정책들을 좀 살펴봤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하고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첫 주 정도는 제가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 관련해서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교재들 첫 번째 12장서부터 17장까지는 선생님들하고 발표 수업을 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소득 보장 정책, 의료 보장 정책, 주거 보장 정책, 그다음에 장기 요양 정책, 그다음에 치매 보장 정책, 그다음에 고령화 친화 산업 정책, 이렇게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선생님들하고 9주차 수업에서 좀 뵙게 되면 발표하실 분들을 이렇게 좀 각 조별로 좀 나눠서 미리미리 좀 수업 발표하시고 필요한 부분들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미리 아시고 준비를 좀 공부에 좀 미리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노인복지론, 노인복지 발달 과정과 법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노인복지의 목적과 원칙,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인복지 제도의 발달 과정,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다음에 노인복지 정책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요. 좀 이 수업 중간에 이제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발달 과정을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연도별이 아닌 정권별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제가 좀 나름 준비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이해를 돕도록 준비를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의 목적, 교재 158페이지 첫 번째 딱 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 2년에 보면 노인의 안정된 생활, 또 자기 실현을 위한 요구 충족, 사회 통합의 유지라고 하는 노인복지 기본 이념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의 목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천부적인 인권을 갖기 때문에 그 천부적인 인권들을 잘 향유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이 태어나서 사망하시는 그 순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표현들을 했죠.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의 일생 동안에 사람답도록 문화적인 생활, 경제적인 생활, 아니면 기초적인 또 많은 생활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인에 관한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의 노후의 안정된 생활, 또 자기 실현을 위한 요구 충족,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이제 사회가 노인들까지 함께, 아이, 청년, 장년, 노인들까지가 사회 전체 구성원이니까 그 모든 구성원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한 방법이나 길을 제시하는 것, 또 그러기 위한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통해서 서로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규정들을, 방향을 밝혀놓은 게 바로 이제 노인복지법의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노인복지의 목적은 인간 대한 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인간 대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생물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의식주를 충분히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삶, 그 삶을 누리기 위한 인간다운 삶을 하기 위한 게 바로 노인복지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저희는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 구성원들 중에서도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도 특히 노년 세대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도 인간다운 삶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노인복지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가 추구하는 세부 목표인 안정된 생활 유지, 자기 실현의 욕구 충족, 사회 통합의 유지, 이렇게 세 가지가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의 원칙을 이제 다른 어떤 기관, 국제기관들이나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는 어떻게 우리 지구촌 다른 세계들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원칙은 1990년 유엔 총회에서 매년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기도 하지만 노인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1년에 12월 16일 날 유엔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 대회에서 이것도 유엔에서 진행했던 대회이고요.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모토로는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함께 사는 세상, 이것을 건설하기 위한 건강문화로 세 가지 행동계획 및 건의사항을 채택을 합니다. 일찍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된 서구 선진국에서 노인들과 청장년들과 사회 통합을 돼야 되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 노년이 됨으로써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불편을 겪는 부분들, 아니면 새로 발생되는 사회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대죠. 2002년이면 서구 선진국에서요. 그 다음에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분들을 부양하기 위한 어떤 많은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노인분들과의 그런 부양을 위한 어떤 문제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취부되었었는데, 노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개인 선진국에서 했던 문제들이 이제 점점 더 전체적인 지구적인 인구 추세를 봤을 때 과학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질 거고 평균 수명이 길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권고 사항들을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이라는 건의사항 및 행동계획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행동계획으로 나눈 게 뭐냐? 첫 번째, 노년기와 발전. 두 번째가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증진. 세 번째가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조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행동이 실천이 되어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사회통합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먼저 경험했던 것들을, 이런 행동계획들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고령화 국가가 되는 지역들이나 국가들에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경각심이나 이런 행동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노년과 발전.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가 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노년기가 됐다고 해서 욕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필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노년기의 문화도 있고 또 사회생활도 있고 이제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도 있고 노인의 여가생활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어떤 노인들이 발전대에서 나갔을 수 있도록 제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노인이 되어서도 자기의 발전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은 우리가 노인의 사고 4가지 어려움, 5가지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에 관한 부분들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노년까지도 건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노년이 돼 가면서 젊어서부터도 계속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안녕증진, 웰빙. 여기서 이제 그 번역을 이제 알려야 되겠죠. 웰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웰빙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안한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년까지, 태어나서 노년기가 될 때까지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한 건강을 유지하는 삶이 웰빙하게,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조성. 지원 사회 문화가 노인을 뭐 이렇게 터부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일찍이 뭐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런 고려장이라는 문화를 꺼내면 정말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노인이셔도 노인도 배울 수도 있고 자기 가진 능력을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후손을 위해서 또 가르치거나 아니면 전통을 이어주거나 아니면 기술을 노하우를 전수한다거나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런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환경적인 어떤 시스템들이나 정책적인 과제들을 잘 만들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2002년 4월에 유엔에서 고령화 국제 행동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들이 필요하다. 그걸 글로벌하게 지구촌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왜 했느냐? 노년기에 행복하셔야 그렇죠? 그 노년기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가족들, 함께 사는 가족들 아니면 그 주변 지역사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노년기의 어른들을 보고 밑에 후세대들이 또 그 후세대들에게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해나가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처음부터 우리 지역사회에서 환경에서 잘 만들어 나가서 아이는 아이대로 존중받고 청장년은 청장년으로 존중받고 노년기는 노년기로서 존중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 최성재 장인혁 박사가 한 것을 보면 첫 번째 노인이셔도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들이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 존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개별화 개개인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개개인이 소중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노인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어떤 문제 있는 노인입니다. 뭐 이렇게 쳐다보는 시각들이 아니라 각 개개인별로 특성을 잘 살려서 그 사람이 가진 특성이나 아니면 욕구나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개별화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죠. 세 번째가 자기결정. 노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인도 욕구가 있으실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수 있죠. 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실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와 책임, 그 다음에 보편성과 선별성, 개발적인 기능, 전체성, 전문성, 노인의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는 이런 원리들이 잘 존중되어야만 바람직하게 지켜져야만 노인복지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한국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국의 연구자들은 그러면 유엔에서는 어떻게 복지 원칙을 정했느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9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독립, independence, 두 번째가 참여, participation, 세 번째가 care, 보호, 네 번째가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다섯 번째가 존엄,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같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을 위한 원칙.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첫 번째 독립, 인디펜던스인데요.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살아셨던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참여죠. 파티시페이션, 사회 참여. 두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9페이지 아래쪽 참여.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봉사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참여를 통해서 개인의 발전을 이룰 수도 있고 사회 발전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런 활동들이 참여를 통해서 독립과 참여를 통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보호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교재 160페이지 보호.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누가?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분들한테 그런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 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제 혼자 생활을 하실 수 없는 경우에 치매가 있으시거나 질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노인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자신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 또한 존중받는 등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엄, 마지막 다섯 번째, 존엄, 디그니티입니다.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으로서의 존경과 사회적인 어떤 존경과 위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의 원칙이 이렇게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유엔에서는 노인을 위한 원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게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어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특히나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노인을 위한 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노인 복지에 대한 그 복지 정책들이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노인 복지 원칙, 노인을 위한 국제 행동 계획 실천을 위한 원칙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161페이지를 보시면 제1차 세계 고령화 회의 원칙 비엔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의 목표는 발전 과정과 발전에 따른 이익의 형평성 있는 분배에 있어서 전체 국민이 참여해 국민의 복지가 증진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권이 존중받는 곳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모든 연령계층은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소와 혁신적 요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네 번째, 노인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여는 사회에 귀중한 것이며 더욱더 인식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인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부, 특히 지방정부, 민간단체, 개인 자원봉사자, 노인협회를 비롯한 자발적 단체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지원과 보호에 특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고령화는 경험과 지혜의 상징인 동시에 열망에 따라서는 인간에게 그들의 신념과 개인적 성취에 더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여덟 번째, 노인은 정책에 특히 영향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정책의 형성과 실행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자여야 한다. 아홉 번째, 정부와 민간단체 및 모든 관계자는 노인 중 가장 취약한 계층, 특히 여성과 농촌 출신의 가난한 노인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케어, 보호에 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 고령화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노인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실천 원칙이 바로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독립, 참여, 개인적인 어떤 독립, 그 다음에 개인화 또는 개별화라고 볼 수 있겠죠. 참여,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 통합을 가는 길을 하려면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이 노인을 둘러싸고 주거 환경들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보호, 노인으로서 보호받아야 돼. 힘없고 젊어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후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산업의 여건으로 하셨으니 그 산업의 바탕이 지금 현대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 본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존엄, 노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10가지로 노인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실천, 비엔나 원칙이라는 기획이라고 하는데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세계 다른 나라의 노인복지 제도에 관한 부분을 잠깐 살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나라 노인복지 제도에 발달 사항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